안녕하세요. 그래코만용입니다. 문씨 대부분의 정책, 자승자박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자 서일본 신문의 보도를 소개해보면, 참고로 서일본 신문은 발행 부수가 약 74만 부이고 한국 최대 발행지 조선일보는 약 131만 부입니다. 그럼 보도를 소개해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검찰개혁은 추문과 조직 내 대립이 관련돼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개혁의 원점은 문씨가 비서실장으로서 모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지적된다. 올해로 꼭 10년이 됐으며 보다 마음은 강해져 가고 있다.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새벽 서울 특파원이었던 나의 휴대폰이 울리며 통신사 연합뉴스 속보를 조수가 자택으로부터 시시각각 전해왔다. 등산 중에 실족해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보도들이 어수선하던 즈음 문씨는 비보의 낙담에 보복에 대한 작은 불꽃을 끌어올렸다. 자서전 운명을 보면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적혀있다. 노씨는 거액의 수뢰 혐의로 대검에서 기소될 전망이었다. 목숨을 끊은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정적인 보수파에게로 정권이 교체되고 1년 3개월 후였다. 문 대통령에 의한 개혁의 핵심은 너무 강한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고 말한다. 추진력으로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같은 진보파로 사상은 가깝고 후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인재다. 한편 개혁을 향한 조직의 양바퀴로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윤석열 씨는 수많은 조 씨의 의혹에 파고 들어갔다. 문 씨로서는 설마의 전개일 것이다. 두 사람의 에너지는 본래 보수를 향해 할 것이었을 것이다. 뭐에 쌓인 폐해를 제거하는 것을 문 씨는 적폐청산이라고 불렀다. 최대의 정치 정책이다. 적폐의 상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파이다. 문 씨에게 있어서 그들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협력자이다. 이른바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해결 완료한 한일 청구권 협정조차 번복하는 것은 보수파 계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산, 서울 양 시의회가 가결한 일본 전범 기업 조례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으로 미국을 격노시키고 추파를 보낸 북한으로부터는 뻔뻔하다고 버림받았다. 실업률 상승 등 국내 경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있다고 우려된다. 과거 경제 위기는 미일 등의 국제협력에 의해 벗어난 게 아닌 것인가 말이다. 정책의 대부분이 국력의 자승자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10년 전 자살을 보도한 본지 기사는 노 정권을 이렇게 평했다. 보수층이나 일본과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경제 실책 등으로 취임 당시 80%대였던 지지율은 막판 5%로 떨어졌다. 이상 이러한 일본의 보도를 들으면 우리 자신들의 입장이 보수에서 중도, 진보에 따라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를 떠나 일본의 이런 평가에 대한 점수는 40점 이하인 낙제 점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평가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일당의 의논에 구애되어 검찰개혁과 과거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보수파를 일제 식민지의 협력자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일제시대, 해방, 구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민운동에 의해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환골탈태되었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 대해 진정한 제대로 된 민주적인 시민운동에 의해 정권이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일본의 고위직 기자가 이런 자기만족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남이 들어와 주인 행세하며 아내와 딸들을 유린하고 아들들을 마음대로 부린다면 우리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일례로 김구 선생은 식민지 시대 전 1인 낭인들의 민비시해에 대한 울분으로
1인 경관을 죽였다고 일본의 강압에 눌려 붙잡혀서 갖은 옥고를 치릅니다. 반면 1인 낭인들은 타국인 조선에서 버젓이 국모인 민비를 살해하고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호의호식을 합니다. 식민시대 전에도 이럴 텐데 일제 식민시대에야 그 부조리와 핍박이 오죽했겠습니까? 지소미아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평가도 아전인수식 자평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된 것은 고질적인 관료주의 체계에 사로잡힌 일본 우선주의와 이익에 따라서 비롯된 것으로 건전한 한국 보수들의 생각이 아닌 어떡하든 정권을 잡으려는 한국 내 선동적인 보수들의 생각과 엇비슷해져서 일본은 거기에 편승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제위기인 IMF를 일본의 도움으로 벗어난 것이라는 말은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답게 우리가 엄청 시달리고 난 후 회복하려는 틈을 다 끼어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엄청난 파산이 있었는데 도움이 있었다면 IMF가 오지 않았겠죠. 우리의 정책과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전 세계 8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국 형제들에 의해 지켜집니다. 어떠한 국민의 힘도 없거나 나약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상 그래꼬마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